혹시 탈모로 고민 중이십니까? 탈모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엉턱입니다. 탈모로 고민 중이시라고요? 아니, 고민하고 계시지요. 탈모가 원인이 무엇일까? 탈모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내 탈모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방법들을 찾고 계십니까? 그런 고민들로 머리카락이 더 빠지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최불암 스타일 아시죠? 옆머리가 옆 삐죽 나오고 윗머리가 팍 뜨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많아서 고민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전역한 후에 신나게 놀았죠. 계속 잘 놀았어요. 잘 놀고 뭐 바쁘게 살았죠.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았으니까 신나게 놀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7살쯤 됐을 때 자꾸 머리 스타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왁스를 바르고 머리 손질을 하고 막 이렇게 잘 해봐도 자꾸 중간 머리가 뜨지가 않아요. 자꾸 가라앉고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의심했죠. 아, 이 내가 다니는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가 미쳤구나. 존나 못하네. 이 새끼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길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합니다. 저 그때 그래도 거의 10년 전 얘기인데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주고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의심을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을 의심하다가 헤어 디자이너한테 물어봤죠. 아, 머리 스타일이 너무 안 나온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헤어 디자이너가 탈모인 것 같다. 중간 머리가 자꾸 비고 힘이 없어서 자꾸 주저앉는 것 같다라고 28살 때쯤에 그 얘기를 듣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요즘 뭐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 머리를 좀 잘 다듬어 줬죠. 그래서 윗머리는 안 자르고 옆머리 같은 걸로 좀 이렇게 하고 중간 머리를 좀 살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잘 잘랐어요. 그렇게 해서 좀 지내다 보니까 뭐 또 잊고 지냈죠. 그러다가 또 제가 모자 쓰는 걸 좋아하고 모자 많이 쓰고 지내고 하다 봤는데 너무 모자 쓰고 벗고 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 나 혼자 보잖아요. 그럼 너무 이상한 거야. 왜? 중간 머리가 축 처지잖아요. 탈모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머리통이 있어. 그러면 옆머리는 튼튼해. 근데 여기 중간 머리, 앞머리가 쭉 가라앉아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현상을 계속 지켜보다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헤어 디자이너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 샵에서 뭐 하는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영양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좀 해보래. 해봤죠. 근데 효과는 별로 없었죠. 그러면서 병원도 가봤죠. 병원 가보니까 약을 먹으면 나지는 않아도 머리카락이 나지는 않아도 빠지지는 않는다. 유지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좋다. 그럼 유지하자. 그래서 그 약을 먹었어요. 그 약을 먹으면 약간 남성 호르몬이 죽는다 그러고 전 결혼도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머리카락이 우선이다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고 했는데 뭐 안 빠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뭐 확확 나지는 않으니까 머리 스타일이 영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확 빠졌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8, 29 이럴 때 본격적으로 알아봐서 저는 첫 번째로 간 곳이 그런 두피를 마사지해주고 클리닉 그런 곳에 가서 좀 했죠.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그런 제품들, 약은 당연히 먹고 있었고요. 뭐 샴푸, 뭐 이런 것들 비싼 거 참 좋다는 거 다 모아다 해봤죠. 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제 병원을 찾게 돼요. 병원을 가서 이제 뭐 머리에 주사도 좀 쪽쪽쪽 좀 하고 약도 좀 먹고 해봤는데 이것 또한 유지는 됐지만 머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결과가 되냐. 그럼 이제 모발 이식을 해보자. 모발 이식까지 제가 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때는 학동 살고 있었는데 모발 이식 그 압구정구로에 모발 이식 그 성형외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곳을 정말 5군데 정도 유명하다는 곳을 다 둘러봤죠. 그래서 견적도 받고 비포 애프터 비교도 하고 정말 한 달 동안 정말 제 머리카락을 다 까면서 사진도 찍어가면서 이제 시술 직전까지 갔어요. 가다 보면 이제 비절개, 절개 2가지 수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뭐 비절개보다는 절개 수술이 더 압도적으로 권했고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괜찮은 데서 하려면 저는 한 650에서 뭐 적당한 선이면 450 그 선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술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다면 650 아깝지 않다. 내 머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머리를 심겠다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영원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비포 애프터도 보고 뭐 한 사람들 경험담도 좀 얘기 좀 듣고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또 빠진다는 거야.
고통도 심하고 흉터도 남고, 특히 절개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씨발 실컷 해놨는데 또 빠지면 난 또 스트레스 받을 거고, 또 그게 또 쉽게 아무나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관리를 또 철저히 해줘야 된대요. 야, 그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내가 그 돈과 그 에너지, 그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지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알게 된 건, 고민한 거 이제 가발이죠. 이덕화 형님 아시죠? 다 여기 샤워 막 해버리잖아. 그 장면을 보고 나도 샤워해야겠다. 가발 쓰고 샤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이모 이런 데 다 둘러봅니다. 둘러보니까 그쪽에 가서도 뭐 머리 치수도 재고 뭐 견적도 받고 해봤죠. 그리고 뭐 다 해보니까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이것도 사람의 머리, 정말 진짜 머리를 쓰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대요. 그 전용 샴푸로 잘 감아줘야 되고, 그리고 잘 관리를 하더라도 뭐 1년에서 오래 써도 2년 요 정도에 갈아줘야 되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 맨날 쓰고 다니면 2개 정도를 사서 이렇게 번갈아 써야 또 오래 간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가격이 200만 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고, 그럼 400만 원에다가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그걸 갈아줘야 되고, 그 관리를 또 받아줘야 되고, 그 머리 스타일링을 자르려면 거기서 또 그 매장까지 가서 또 잘라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가릴 수 있다면, 그리고 고통이 없다면 해볼까라는 고민을 했죠. 하지만 그걸 선택 안 한 이유에 또 있죠.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머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가발을 붙이는 거예요. 붙이니까 잘 안 떨어지겠죠. 붙이려고 하면 이 붙이는 부분에는 머리카락이 없는 게 좋대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전두환 마냥 이렇게 동그랗게 내가 잘라야 돼. 그래서 옆머리만 살려두고 중간 머리를 잘라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드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가발을 얹는 거래. 그러면 가발로 얹어놨을 땐 좋아요. 근데 잠을 자거나 씻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그냥 좀 편하게 집에 있고 싶다. 그럼 난 그걸 벗고 전두환처럼 있어야 되는 거야. 머리만 벗겨지면 다 전두환이야? 아, 진짜. 그때 고민이 많이 됐죠. 이건 아니다. 이럴 순 없다. 이런 지금 쭉 모든 고민들을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순서일 거예요. 순서일 거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했죠. 그리고 저는 좀 고민을 좀 하다 보면 저는 좀 약간 파고들어서 꽂혀서 하는 스타일이라 더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알아보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참 머리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은 고민 안 할 부분을 나는 왜 머리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와이프와 결혼을 한 후에, 한 결혼생활 1년 전쯤 됐나요? 1년 전 하고 와이프랑 좀 싸웠는지 뭐 하여간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여하튼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야. 막 땀도 막 머리에서 나고 기분이 나빠. 집에 있는데 승질이 열나 나가지고 머리를 쥐어뜯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막 쥐어뜯고 짜증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가 머리를 하고 손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 또 붙은 거야. 아씨, 머리카락도 없는데 이 머리카락이 뽑혔네. 와, 그 짜증나는 순간에도 이 머리카락을 걱정해야 된다는 그 답답함, 그 한심함이 저를 폭파시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밀어버렸습니다. 집에서 너무 짜증나서 홧김에 가위로 밀고 면도기로 빡빡 밀고 1시간 동안 전 밀어가지고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완전히. 지금 그래서 요런 상태, 네, 지금 이런 상태까지 한 번에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민머리를 한 지 한 4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도 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탈모를 고민하시고 있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은 탈모를 검색하셔서 보셨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도 다 해봤고, 경험도 다 해봤고, 이것저것 해볼 것도 다 해봤어요. 하지만 빠질 머리는 어차피 빠진다. 어차피 빠지기 때문에 그 몇 가닥 안 남은 거를 부여잡고, 그래 유지라도 하자 이런 마인드로 관리하고 뭐하고 이럴 에너지를 굳이 쏟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밀고 나니까 오히려 너무 깔끔하고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를 깎고 나서는, 자, 면도만 한 이틀에 한 번 해주면 되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긴 돼요. 그럼 뭐 면도하면 되고 깔끔하잖아요. 뭐 여기 지금 머리카락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머리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서 이렇게 걸쳐져 있었을 거예요. 미역 걸친 것처럼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미용실에 가서 맨날 여긴 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한 달에 5만 원씩 내면서 머리를 잘랐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샴푸도 좋은 거 썼어야 되고 약도 먹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재밌는 것도 많은데 머리 때문에 왜 언제까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까? 머리 없는 거 별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고 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탈모는. 그래서 탈모는 깔끔하게 밀고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 밀고 뭐 시작하면 되죠. 그때부터가 자기는 탈모인이고 난 머리 없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모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 원래 모자 쓰는 걸 좋아했는데 머리가 없으니까 모자 쓰는 게 더 편하고 씻기도 편하고 아주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처럼 이런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경험담을 말씀드려서 좀 어느 정도는 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머리에 꽂혀서 그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빠질 머리는 빠지니까 마음 편히 먹으시고 확 밀어버리시고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써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라.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네요. 민머리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모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탈모인들 화이팅 하시고요. 머리카락 별거 아닙니다. 머리가 뭐 별건가요? 그쵸? 머리 있고 없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뚱뚱하고 말랐고 다 똑같아요. 돈 있고 없고 다 그냥 그런 사람의 차이입니다. 머리카락 별거 아닙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엉덕TV